육묘상에서 실제적으로 방제를 잘 하셔야지만 본포장에 가서도 실제적으로 방제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줄어든다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 같은 한 면적에서 전체 방제를 할 수 있지만 본포장을 가면 여기에 있는 포장 자체가 4개, 5동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방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농가도 일손이 훨씬 더 많이 들고요. 양량도 많이 들기 때문에 육묘상에서 훨씬 더 많이 자주 최소한 5일에 한 번 정도 방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빠르신 분들은 이제 곧 정식이 들어가시겠네요? 지금 일찍 정식을 하실 분이, 저 관리해드리는 분이 지금 8월 20날 지금 정식하시겠다는 분이 계시고요. 그 다음에 뭐 8월 한 26일, 뭐 29일, 요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씩 계시고요. 네, 아마 환경적인 부분만 잘 맞추시면 뭐 정식을 하는 데는 무리는 없지만 그 환경이 안 된 상태 하면 화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관리가 좀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런 거는. 지난번에 저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주는 다 뺐네요? 네. 그렇죠. 지금 저 모주 분리가 일찍 하신 분들은 정식 한 달 전에는 모주 분리를 보통 하고요. 늦어도 이제 10일 전까지 보통 하는 거고요. 그냥 일찍 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병반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나 다른 어떤 원인이 생길까봐 미리 이제 정리를 깨끗이 이렇게 하시는 농가도 계십니다. 네. 이 상태에서 네. 이제 시기만 맞으면 네. 이제 바로 이제 정식에 들어가시면 되겠네요. 그렇죠. 이제 하고 지금 좀 더 요 농가 같은 경우는 아직 질소기가 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 관리를 하면서 네, 이제 질소를 좀 빼면서 이제 관리를 들어가야지 화분화 쪽으로 또 촉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처방이 필요합니다. 사장님 보시면 그때 네. 보니까 화합분화 영상 그 자료가 있었는데 예. 화합분화 된 거를 육묘 단계에서 알 수가 있어요? 육묘 단계에서 뭐 육안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. 실제적으로 보면. 그래서 정식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기술센터나 이런 데 쪽에 가서 화분화 검사를 하시고 정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일찍 조기에 정식하시는 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이제 정식을 하시거든요. 이제 정식을 해서 그 나머지 이제 기간 동안 그 정식 본포에서 화분화를 시키겠다는 방식으로 이제 정식을 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논산 같은 경우가 9월 5일에서 9월 10일 정도 추천을 하거든요. 정식 시기를. 그 시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화분화가 돼서 뭐 2기 이상 넘어갔을 때 이제 정식을 하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정식 시기거든요. 그럼 보통 화분화는 육묘 단계 때 어느 정도 준비를 맞춰놓고 네. 정식을 하는 게 맞네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정식 한 달 전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질소기를 빼서 이제 뭐 농가가 이제 쉽게 속된 말로 뭐 한 2-3번 잡아뜨린다고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노랗게 어떤 약간 노란기가 있을 때 하면서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화분화가 그런 묘는 잘 되더라고요. 여기까지 봤을 때요. 예. 그래서 그런 관리를 조금 이제 농가마다 나름의 노하우가 이제 계신 것 같아요. 다 전체를 보면. 지금 뭐 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네. 지금 이 포장 같은 경우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? 아직은 좀 더 진해 보여야 될 것 같고요. 네. 아직은 여기는 좀 더 이제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. 예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관리를 통해서 이씨 조절을 지금 육묘기 때 하셔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를 빼기 위해서 이제 질소기 있는 비료를 주지 않고 대부분 이제 비료기가 좀 부족하거나 영양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인산가리하고 미량요소 쪽으로 관리를 하면서 네,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제 화분화 하는 데는 훨씬 더 좋죠. 질소기 빼주는 데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펜타키프. 네, 펜타키프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처방하고 저희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. 업그레이드가 이제 인산가리 계통의 미량요소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쓰고요. 펜타키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메커니즘 자체에서 얘들이 이제 뿌리 생육 자체에 대한 질산염 소화 촉진을 빨리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질소의 소비량이 더 증가되고 업그레이드의 인산가리 계통이 같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화합분화에 대한 그런 촉진이 훨씬 더 향상되기 때문에 제가 화합분화 그쪽으로 처방을 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농가들이 지금 논산 포장에도 보면
네, 줄기 탄저가 지금 많이 오고 계세요. 그래서 뭐 날 뜨거우고 갑자기 그러면서 줄기 탄저가 오기 때문에 탄저병 예방을 지금 더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뭐 그다음에 이제 작은 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, 예, 그다음에 충에 대한 부분들, 나방 같은 경우도 같이 방지할 때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방제 효과가 좋겠습니다. 보통 그 소일킹을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네, 뭐 작은 뿌리파이나 해충도 있는데 제가 그렇죠. 옛날에 활동할 때는 시드름병 때문에 예, 그렇게 돼 있죠. 뭐 시드름병, 위양병, 짝병 네네.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방지하려고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 육묘 단계에서도 벌써 나타났나요? 육류 단계에도 나타나죠.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장마기 이후에 전후에 되게 많이 나타나고요.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 이제 역병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한번 정도 웃자람이라든가 역병 예방을 차원에서 육묘 처방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. 멸타인산이 좀 괜찮습니다. 왜냐면 성분량 자체도 괜찮거든요. 일단 인산가리가 인산이 18%거든요. 수산화가리가 12%고요. 실제적인 역병이라든가 이런 효과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다음에 웃자람도 방지되기 때문에 본포에 들어가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? 그거는 이제 정식 후에 같이 그때 역병 예방을 보통 한 정식하시고 한 보름 전후에 이제 역병약을 보통 합니다. 그런 데 쓰셔도 훨씬 더 좋죠. 예방대로 드시는 거예요? 예, 예방으로도 훨씬 더 좋죠. 병협 처리하는 거예요? 관주 처리도 괜찮나요? 아니면 병협 처리? 역병 같은 경우는 예, 관주가 훨씬 더 낫습니다. 크라운보이 관부 쪽에서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. 조루관주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일반 그 점적으로 해가지고? 조루관주가 더 훨씬 더 좋습니다. 조루관주. 근데 농가가 실제적으로 조루관주가 워낙 정식하시고 조루관주하는 횟수가 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정식하시고 스포르곤 조루관주가 있죠.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또 작은 뿌리라든가 이런 시드름약에 대한 조루관주를 또 하시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농가들한테 말씀드린 게 최소 2번, 3번 이상은 조루관주를 권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조루관주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일이 고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잘 안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조루관주가 추천을 원하고요. 육묘상에서 실제적으로 방제를 잘 하셔야지만 본포장에 가서도 실제적으로 방제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줄어든다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 같은 한 면적에서 전체 방제를 할 수 있지만 본포장을 가면 여기에 있는 포장 자체가 4개, 5동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방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농가도 일손이 훨씬 더 많이 들고요. 양량도 많이 들기 때문에 육묘상에서 훨씬 더 많이 자주 최소한 5일에 한 번 정도 방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정식하고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네. 한번 드려가지고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나중에 정식하시고 또 그런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하면 그런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